골프의 어떤 스냅은 일부러 내가 손목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혀졌던 것이 풀어지는 거고, 헤드 무게 가속도에 의해서 헤드 움직임에 내가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혜수 프로입니다. 일단 먼저 지금까지 해수 스윙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릴까 하는데요. 열두 번째 댓글입니다. 오른손 그립이 궁금해지네요. 오버랩 그립이 아닌죠. 그러니까 이 그립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특히 오른손 그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 그립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립처럼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틀어놔서 손바닥이 하늘 보게, 하지만 그립을 잡았을 때는 한 45도 정도 손이 틀어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까지 다 그립을 잡을 때 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버랩처럼 두 번째 매듭까지 다 덮어 잡히지 않고요, 손톱 정도까지만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 손톱까지만. 그리고 13번째 댓글입니다. 해수 스윙을 해보며 임팩트 후 피니쉬가 커져서 거리와 방향이 일정해져 이 스윙 방법이 주말 골프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말씀대로 일반적인 스윙은 우리가 왼쪽으로 리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끌려와서 그 다음 동작인 치고 나가서 해가 빠져나가서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하기가 워낙에 힘들어요. 프로들 같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하기 전엔. 근데 지금은 차라리 우리가 볼을 던질 때도 오른손으로 잡아서 오른손으로 던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이때 왼발을 얼마큼 내놓고 허리를 얼마큼 틀고 상체를 틀어서 언제 내가 던져야지, 이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른손으로 짚고 그냥 등 뒤로 왔다가 앞으로 확 던지는 것 뿐이죠. 근데 이 던져주는 원리는 기구를 가지고 공을 치는 모든 그 운동의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측 근육을 쓰면서 몸 회전이 좋아지고, 몸 회전이 좋아짐으로써 팔로가 더 길어지고 피니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요, 구질과 비거리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백스윙과 임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팩에서 팔로 스로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구질과 비거리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측 측면의 이 근육을 이용을 해서 해수 스윙으로다가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몸 회전도 좋아지고요, 체중 이동도 잘 되고요, 그로 인해서 팔로와 피니시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비거리는 물론 방향성까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제대로 느끼신 것 같아요. 자, 14번째 댓글인데요. 이분은 좀 이론적으로다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상박의 회전을 이용한 야구의 스냅 동작 원리로 작은 동작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해서 찾아보면은 그걸 더 볼 수 있다,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우측 측면의 근육을 사용하고 해줘야 더 큰 파워가 생긴다라는 거는 저의 오랜 지인 친구가 있는데, 그 야구 선수들을 상담해주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항상 야구 선수들과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은 야구 선수들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해수 스윙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던 건, 현재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들은 오른쪽 측면의 이 근육,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의 근육은 단순하게 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측면의 이 전체의 근육을 더 어깨,
가슴, 옆구리 더 이 근육을 더 많이 써서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더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해수스윙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전달을 해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이 골프 스윙의 스냅과 그 다음에 야구나 테니스 이 똑같은 기구를 휘두르는 거지만 이 스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스냅을 쓰게 되냐면 여기서 끝에 무게가 없습니다. 여기서 날라오는 공을 받아칩니다. 이때 골프 스윙의 스냅은 관절이 접혔던 것이 이끌려 와서 풀어지는 정도입니다. 근데 테니스나 야구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서 날아오는 거를 맞받아 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혔던 게 풀어지는 스냅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손목이나 팔의 힘을 사용해서 낚아채주고 감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많이 낚아채주느냐, 많이 감아주느냐, 늦게 조금 감아주느냐, 뭐 편차는 있겠죠. 의도적으로 손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근데 골프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고 그 추 무게에 의해서 등 뒤로 넘어갔던 것이 끌려와서 앞으로 휘둘러질 때 접혔던 관절이 단순하게 풀어졌고, 풀어짐에 의해서 헤드에 더 많은 원심력과 가속도가 붙어서 헤드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임팩 이후에 살짝 전환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 손이 단순하게 따라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릴리스도 혼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스냅을 쓴다라는 것도 일부러 내가 이거 손목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골프의 어떤 스냅은 일부러 내가 손목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혀졌던 것이 풀어지는 거고, 헤드 무게 가속도에 의해서 헤드 움직임에 내가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혼동하게 되면은 구질이 악성으로 나옵니다. 악성 슬라이스, 악성 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댓글인데요. 탑에서 전환 시 왼쪽 골반이나 무릎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 시 왼쪽,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예전에 일반적인 스윙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레슨을 하면서 순서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초보자와 뭐 중급자, 상급자, 프로 집중하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초보자는 뭐 어깨, 팔에 집중을 많이 하고, 다운스윙 때도 어깨, 왼팔 리드해라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 수준이 가면 골반 움직임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수준이 좋아지면 무릎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리고 더 정말 좋아지면 발바닥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드레스 딱 했을 때 무게를 저중심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백스윙과 다운스윙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무게가 움직여지는 과정을 발바닥이 지면에 누르는 압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그 발바닥 압력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해수스윙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어깨가 등 뒤로 빠졌다가 다시 몸 앞으로 오고, 등 뒤로 빠졌다가 몸 앞으로 오고, 이 부분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팔로만 이렇게 오른팔 오른쪽 어깨만 해도요, 오른쪽이 빠지면 왼쪽이 앞으로 오게 돼 있죠. 오른쪽 어깨 여기, 왼쪽 어깨 왼쪽 무릎이 앞으로 왔듯이. 그리고 오른쪽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 왼쪽은 뒤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고정시킬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쪽에 왼쪽에 집중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중하는 포인트를 오른쪽에다만 두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지까지 우리가 왼쪽에 집중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또 오랜 시간과 연습을 많이 했으면 사실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더 쉽게 잘 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죠. 그거는 해수스윙도 처음에 그 초보자를 데리고 하는
레슨 영상을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처음에 할 때도 몸의 움직임이 기반이 돼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이제 오른쪽 팔꿈치와 오른쪽 어깨에다가 집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